네, 안녕하세요. 건축하고 투자 공부하는 부기부기 건북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여파와 전망 그리고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공부를 해보시죠. 우선 2025년 9월 7일 일요일 날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그 다음에 공급입니다. 핵심은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급과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를 중심으로 한 LTV 상한 40% 적용과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정책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규제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그럼 LTV 규제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의 LTV를 최대 30%, 일반 지역은 40%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LTV 규제라는 것은 그 주택담보대출 받으실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서 LTV 40%다 이러면은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을 때 최대 40%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조정 대상 지역은 30%, 일반 지역은 4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보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등 규제 지역에서도 최대 80%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청년층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등도 기존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강화한 이유는 투기 수요 차단해서 갭 투자, 다주택자의 매입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계부채 관리, 금리 상승기에 대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이걸 강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가 일부 과열된 곳이 있는데요. 그것도 수도권의 일부 구간만 과열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진정 유도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거의 대응 전략으로는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자금 계획 재조정이 좀 필요하시고 웬만하면 사전 청약이나 국가 정책 자금 대출 같은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1주택자이신 분들은 처분하실 때 좀 더 처분 조건을 명확하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대출 한도도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냥 다주택자이신 경우에는 이걸 투자용으로 하시려고 하신다면 레버리지 전략을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규제 지역도 신중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전세 대출 한도가 2억으로 제한된다는 얘기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요 관리 차원으로 해서 저번에는 매매 대출 한도를 정했잖아요. 이번에는 전세 대출 한도를 2억으로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일단 수도권의 1주택 이상 보유자고요. 무주택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3억 이상 전세 보증금이 3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1주택이 있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3억 이상인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에 그 한도는 2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는 보증금의 한 70-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아예 2억이라는 상한선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걸 만든 목적은 투기 수요 억제겠죠. 전세를 활용한 갭 투기를 차단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금리 리스크를 완화하겠다. 이것도 가계대출 이제 금융 불안 방지 차원으로 해서 요거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하겠다 해서 무리한 대출을 끌어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은 요거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무주택자라고 하시더라도 규제 지역 같은 곳에서는 LTV가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두 가지 큰 규제를 보면은 똘똘한 한 채의 상급지 갈아타기 요거를 막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관계자가 직접 똘똘한 한 채랑 상급지 갈아타기가 서울 일부 아파트값을 올리는 원인이다 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봐서는 추후 제재가 더 추가로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후에 고가주택의 보유세나 양도세 혹시 아니면 취득세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아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제재 내용으로는 수사와 조사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수사 조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아주 말로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기관들이 전부 다 대거 참여를 합니다.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이런 것들 단속하고요. 가격 띄우기, 다운 계약서 같은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불법 행위로 간주해서 수사를 합니다. 아예 수사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편법 증여나 법인 자금 유용 이런 탈세 같은 것도 조사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편법 증여는 보통 부모님이나 친인척 간의 돈 거래 이런 것들을 증여세 없이 왔다면 이런 것들은 잡아낸다는 거고요. 법인 자금 유용은 부모님이 법인 소유를 하고 계실 때 그 법인 자금이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 자금에 흘러들어간 경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사경이라고 특별사법경찰을 국토부 내에 직접 설치를 해서 그럼 국토부 안에 있으니까 서로 소통이 원활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좀 이번에는 이런 수사가 말로만 그냥 대충 타겟 몇 개만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술 활용을 한다고 해요. AI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세 사기나 허위 거래 이런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선별하고 또 위법 의심 사례를 선제적으로 포착해서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거래 신고 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의 의무를 또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 계약 신고 시에 계약서, 그다음에 계약서는 물론이고 계약금을 입금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래나 실거래가 띄우려고 허위로 이런 네이버나 KB금융에 KB 아파트 같은 데다가 이런 것들을 띄었다가 다시 계약 취소, 등기 취소 해가지고 요거를 악용하는 방법들을 다 방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더 세분화하겠다. 그래서 대출 유형, 주담대, 주담대 대출이나 신용 대출, 사업자 대출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적게 하고 또한 그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걸 대출을 해줬는지 이런 것들 기재하는 것들도 다 의무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실제로 세세하게 다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자금 항목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금 중에 가상자산,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라. 이렇게 이제 이번 조직은 단순한 이제 행정감독이 아니라 실제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권을 가진 이런 조직이 조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기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경찰 기능을 보완해서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사각지대였던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반가운 것은 이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 강화죠. 이게 최근 몇 달간 요 얘기가 항상 이제 뉴스 같은 댓글 보면은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중국인들이 뭐 서울 주요 상급지에다가 엄청난 자금을 밀어 넣어서 매매를 하고 돌린다. 그래서 아파트 값을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물론 국토부, 국세청 이런 데서 조사를 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인 명의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하는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하고요. 그래서 편법 증여나 자금 세탁, 의심 거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계획서나 비트코인, 해외 송금 이런 거 다 기재해야 되고 이게 기재한 거랑 다를 경우에는 바로 조사하고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똑같이 AI 기반으로 해서 패턴 분석할 거고요. 이상 거래 탐지되면 수사기관에 바로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 한다고 합니다. 이거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외국인들이 고가 아파트 매입이 증가하면서 제주도가 희한하게 많이 오른 적이 있어요. 이게 다 중국인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런 거를 정부도 이미 이제 뭔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제재를 봤으면 이제 공급 대책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 97 부동산 대책의 공급 확대는 그냥 많이 짓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첫 삽대는 착공을 목표로 했다는 것은 분양을 목표로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식까지 다 제시한 계획이고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수도권 지방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수도권은 우선 100만 호 이상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할 거고요. 용산, 강남, 영등포 이런 주요 도심지에는 고밀도 개발을 한대요. 고밀도라고 하면 이제 용적률 상향이 있겠죠. 그리고 역세권, 중공업 지역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경기, 인천 이쪽은 신도시 및 공공택지 중심의 개발을 할 거고 3기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지지부진한데 요급 말고도 GTX 노선 주변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군부대나 공공청사, 노후화된 부지들, 노는 나라 땅들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광역시 및 중소도시에는 35만 호 이상을 지금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쪽 노후도심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재정비를 중심으로 공급을 할 거고요.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재개발을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맞춤형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청년 맞춤, 고령화 맞춤으로 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형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체 목표는 135만 호 착공을 시키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안에 이 135만 호 착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또 이제 민간에서 이제 추진해라. 우린 땅 이렇게 확보해 줬으니까 이제 민간에서 추진해 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추진한다. 그리고 사전 청약, 중간 소득층, 특별 공급 같은 것도 실수요자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LH에서 직접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보시기에도 서울 수도권 100만 호가 어디 100만 호인지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를 집어서 지금 설명하진 않고 좀 약간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더 앞으로 디테일한 계획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걸 보고 봐야 아마 그걸 확인해야 이제 시장도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을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H 시공과 착공 중심의 공급 대책이 뭐냐 이런 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번 이제 대책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실제로 이게 참 궁금하고, 착공으로 이어지는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또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공급을 기다리면서 청약을 준비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도 그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난 못 믿어. 그래서 최대한 레버리지로 대세 아파트 매매해서 수익 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좋은 많은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더 좋은 이슈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